안녕하세요. 행복감성 임성실 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아요. 사랑해, 고마워, 응원할게, 멋져요, 잘 될 거야, 너를 믿어. 이런 긍정적이고 마음 따뜻한 말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말을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요즘 별로예요.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뭐 좋을 때가 있었나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죠.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저 그렇죠. 그저 견딜만 합니다. 대충 돌아갑니다. 그냥 먹고 살만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괜찮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웃으면서 대답한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시간과 말입니다. 시간과 말. 사람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될 수 있을 테죠. 또한 어떤 말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어요.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 고마운 마음을 주느냐,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느냐, 이렇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최근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보는 것들 중에서 유명 연예인들 스캔들 기사 보셨죠? 이제 그런 스캔들을 우리 이제 한자어로 얘기를 하면 구설수잖아요. 구설수는 남에게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들을 운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입구자, 혀설자, 구설수 할 때, 근데 그 혀설 있잖아요. 혀설. 이 설자는요,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민 모양이에요. 혀를 내민 모양. 말 실수를 해갖고요,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행동을 잘못해서 남의 입에 오르내릴 때 혀를 낼름낼름 내밀고 있으니 좋은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우리도 생활 속에서요, 구설수에 오르는 말 실수는 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말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하면 말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두 개이고 입은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구설수에 오르내리거나 이제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이 이제 바닥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해요.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굳이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말과 욕설을 하는 순간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코티솔이라고도 하는데 이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그런 나쁜 에너지를 받아요. 그런데 굳이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 만나지 말고 저런 사람 만나지 말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 그리고 같은 직장에서 이런 사람 어떻게 안 보고 살 수 있냐 하시겠죠? 맞습니다. 보고 사셔야죠. 그런데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굳이 가까이 지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난로처럼 지내시라고요. 난로. 너무 가까워서 뜨겁고 너무 멀어서 차갑지도 않게 일정한 거리를 두시라는 거예요. 굳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특히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촌철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날카로운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또 멋진 말로, 격려하는 말로 사람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 어떤 이제 부탁을 할 때 권유형을 쓰시면 어떨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권유형을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뭐뭇을 가져오세요 보다는 뭐뭇을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뭐 또 예를 들면 뭐뭇을 갖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권유형을 하시면 명령형보다는 그러니까 부탁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드럽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자발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늦는 사람이 이제 뭐 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도 늦으면 어떡해? 대신에 오늘하고 힘들었죠? 오늘하고 힘들었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또 실수한 거야? 대신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부드럽지 않을까요? 또 이제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대신에 큰일이 생긴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상대방도 미안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한 번 떠난 화살은 되돌아올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잘 나가다가 말 실수로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개인 간에 또는 또 직장, 또 단체 이런 신의가 깨질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은요. 허풍과 과장이 많은 사람이고요.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요. 왠지 자신감이 없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다를 유난히 많이 떠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진실성이 약해요. 그리고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좀 억지가 많죠. 예, 사랑의 말은요. 상처를 치유하고 부정적인 말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또 격려와 칭찬의 말은요. 사람을 신바람나게 하죠.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축하를 해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쌓이고 또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큰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탓하고요. 상대방의 장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다고 해요. 당연히 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호칭을 해서 부른다 그래요. 뭐 야, 뭐 어이, 뭐 이런 말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또 그런 호칭에 맞는 사람들을 부를 때 아주 정중하게 호칭을 써서 불러준다고 그래요.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래도요. 긍정적인 노래를 불러보세요. 부정적인 노래보다는. 그래서 왜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좋은 노래 많고 긍정적인 노래 많은데 꼭 그냥 막 구구절절 부정적이고 사람 심란하게 하는 노래들 굳이 부를 필요가 있나요? 이건 뭐 개인의 취향입니다만 오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기분 좋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말하는 나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은 그런 긍정 에너지 해피 바이러스 뿡뿡 뿜는 그런 말들을 하시면 어떨까 희망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저희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 모임에 이제 송년 모임에 많이 하실 텐데 오랜만에 만난 분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덕담 많이 나누셔서 서로 기분 좋게
송년회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